이제 데이터 구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업 페이지에 R 데이터 구조 관련된 이미지를 올렸어요. 출처는 여기고요. 유현티스토리.com. 자, 요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이미지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R에서 다루는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벡터가 있고요. 매트릭스, 어레이,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자, 그래서 벡터가 여러 개 이어져서 매트릭스가 되고, 매트릭스가 여러 개 이어져서 어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은 매트릭스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트릭스는 무조건 동일한 유형의 값만 취급할 수 있고, 데이터 프레임은 서로 다른 유형의 값을 취급할 수 있다는 게 차이고요. 리스트는 이 모든 걸 싹 다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스칼라, 벡터 이런 거부터 일단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1 하시면은 이렇게 1이라고 나오고 왼쪽에 대괄호 치고 1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벡터에서 몇 번째 벡터냐, 몇 번째 요소냐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1은 사실상 값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하나인 벡터를 스칼라라고 불러요. 용어는 수학에서 따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칼라고요. 값이 여러 개. 이것을 뭐 벡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C, 컴바인인가 그런 뜻일 거예요. C 해가지고 컴마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 2,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이제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는 C라는 걸로 감싸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3개짜리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수학에서의 벡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 2, 3이면은 이렇게 세로로 표현해요. 벡터. 여기 3개짜리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2개짜리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1개짜리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1개짜리 벡터는 우리가 이제 스칼라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벡터가 기본 단위예요. R 프로그래밍에서 기본 단위가 벡터고요. 스칼라도 벡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1부터 5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상 이것도 뭐예요? 사실상 이것도 벡터였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값이 여러 개 나오는 건 다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벡터라는 거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거. 같은 유형의 데이터만 다룰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형을 저희가 크게 3가지, 문자, 숫자, 논리,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 2, 3인데 갑자기 4가 들어왔다.
문자죠, 문자. 얘는 숫자고 얘는 문자잖아요. 같은 타입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타입을 다룰 수가 없어요. 부터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에러가 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나머지가, 그죠? 유형을 맞추기 위해서 1, 2, 3, 숫자 1, 2, 3이 문자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형변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동 형변환. 여러분들이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R 언어가 잘 작동하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절대 서로 다른 타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 형변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은 문자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문자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숫자를 문자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이제 규칙이 있어서 그래요. 자동 형변한 규칙이 있습니다. 논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논리랑 정수가 있으면은 논리가 정수로 바뀝니다. true가 1이고요. false가 0입니다. 숫자 1과 0으로 바뀌어서 취급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T, F 하면은 논리값 4개인 벡터인 거죠. true, false, false. 자, 근데 만약에 여기다 1L 이렇게 넣으시면은 요거는 인테저죠. 정수. 그러면 1101로 바뀌어버려요. 형변환이 된 거죠. 자, 얘를 벡터 1이라고 하고요. 얘를 벡터 2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타입 오브 하시면은 타입을 볼 수 있잖아요. 구성 요소의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V1을 보시고 V2를 보시면 돼요. V1은 로지컬, 논리값이고요. V2는 인테저, 정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랑 실수가 있잖아요. 이게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입 벌리는 거 이쪽으로 해야겠다. 우선순위가 논리가 더 작고 정수가 크다. 정수랑 같이 나오면 정수가 더 우선시 된다. 정수랑 실수랑 같이 나오면 당연히 실수가 정수보다 크죠. 표현 범위가 크죠. 그래서 실수를 정수로 만드는 것보다 정수를 실수로 만드는 게 훨씬 안전한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1L, 2L, 3L, 4L 하시면은 요거는 정수 집합, 정수 벡터예요. L이 빠지면 더블이죠, 더블, 실수. 그래서 이것도 타입으로 한번 보세요. V3는 요소와 다 정수니까 정수라고 판별을 하는데, V4 같은 경우는 더블이라고 나오죠. 더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큰 유형의 값에 맞추기 위해서 정수들을 싹 다 더블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수, 더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4개 다 더블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타입 오브 할 때 값이 4개인데 값을 타입을 4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여주는 이유는 벡터는 무조건 단일한 하나의 유형밖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인티저면은 모두 다 인티저예요. 더블이면 모두 다 더블이고, 그 다음에 실수보다 더 큰 표현 범위가 인자죠. (1, 2, 3, 4) 요거는 다 더블이죠. 네, 하나라도 인자가 들어간다.
5, 6이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일단 같은 유형의 데이터만 다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에도 여기는 파란색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할 데이터 프레임은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서로 다른, 얘는 뭐 숫자, 얘는 문자, 얘는 뭐 논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 얘는 안 됩니다.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파란 걸로 다 파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다 같은 타입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2, 3 그리고 4, 5, 6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벡터를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벡터 양산이라고 합니다. 자, 벡터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 연산을 하면은 벡터의 요소끼리 연산이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랑 더해지겠죠? 요거랑 요거랑 더해지죠. 요거랑 요거랑 더해지겠죠? 그래서 1, 4 더해서 5, 2, 5 더해서 7, 3, 6 더해서 9.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얘는 이제 6개죠, 6개. 자, 그러면은 V7이랑 V9를 더해볼게요. 그럼 얘는 3개고 얘는 6개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요거 개수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7이 변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벡터를 이제 연산을 하는데 서로 이 생김새, 그 길이가 다른 벡터끼리 연산을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벡터의 원래 길이에서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다른 길이의 벡터랑 연산할 수 있게끔 변환하는 것을 보통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불러요. 특히나 이 브로드캐스팅은 행렬끼리,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끼리 연산을 할 때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어떤 벡터나 데이터 구조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아로너가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일단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다 가능해요. 사칙 연산도 가능하고 비교 연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벡터 함수가 있어요. 자, 일단 사칙 연산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V7 아까처럼 더하기 할 수도 있고요, 빼기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요거를 빼는 거죠. 각 자릿수, 일치하는 원소끼리. 비교 연산은 각 원소끼리 비교 연산하는 거죠. 1과 4를 비교하고 2와 5를 비교하고 3과 6을 비교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벡터 함수가 있는데, 벡터 함수는 되게 많은데 다 외고 다니진 않아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자. 자, 벡터 함수는 몇 개만 살펴볼게요. 요소라고 할게요. 요소의 최대값, 요소의 최소값. 자, 이제 벡터라는 거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V7, 얘 같은 경우는 1과 2와 3, 요소가 총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싹 다 더하면은 6이 나올 텐데, 이 정도야 사람이 그냥 눈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벡터의 원소가 굉장히 많으면 사람이 하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벡터의 요소들을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는 벡터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 요소의 합을 구하는 건 sum이라는 함수고요. 내장 함수예요. 그래서 벡터를 하나 이렇게 넘겨주시면 해당 벡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요소들을 더해주는 거죠. 6이 나오죠. 1과 2와 3을 싹 다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평균. 평균은 민입니다. 역시 V7을 딱 넘겨주시면 해당 벡터 요소를 싹 처리해가지고 그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3이 나오겠죠, 3? 아, 2네요. 계산 잘못했네요. 6을 3으로 나누면 2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맥스. 그러면 벡터의 여러가지 요소 중에 가장 값이 큰 요소를 찾아주는 거죠. 3. 최소값은 1. 자, 이렇게 내장 함수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벡터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 내부적으로 포문을 돌려가지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벡터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작용입니다. 자, 구조요. 자, 그리고 벡터랑 좀 비슷한데 팩터라는 거죠. 팩터. 자, 요거는 범주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벡터랑 비슷해요. 벡터처럼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선형적인 값이 아니라 범주형 값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다. 범주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거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 이런 거. 딱 구분되는 거.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볼게요. 팩터는 이렇게 팩터 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팩토로스 벡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팩토로스 벡터. 뭐 예를 들어서 1학년이 남자가 2명, 여자가 3명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자리 오니까 요소는 5개인데 레벨 굳이 범주로 딱 따지자면 남자랑 여자 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벨스라고 해서 범주 2개를 딱 구별을 해주죠.
비슷하게 1학년이 몇 개든 간에 범주로 치면은 하나의 범주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잠시만요. 자, 이게 이제 범주를 이렇게 딱 정해주면은 해당 범주에 맞게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이런 거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함수명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함수명 기억나면은 적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범주형 데이터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범주가 두 개잖아요, 지금. 남자랑 여자. 근데 이 범주가 이 표현되는 이 값의 표현이 좀 너무 지금은 남자 여자도 충분히 짧긴 하지만 뭔가 되게 문자로 되게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다시 조정을 해서 새로운 라벨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남자로 하지 않고 M으로, 메일의 M, 여자를 여자로 하지 않고 피메일의 F.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일단 레벨 수, 범주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범주는 남자랑 여자 둘밖에 없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레벨 쓰고 이건 라벨 씁니다. 그렇죠? 라벨을 역시 그 벡터로 주셔야 돼요. 벡터로. 이거를 뭐 M, 이거를 F.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M, F, M, F, F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벡터랑 비슷한데 좀 더 이렇게 범주로 구분을 해가지고 다루어야 할 때 벡터를 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한번 볼까요? 자, 매트릭스는 요거죠. 그러니까 벡터가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매트릭스죠. 자, 행렬이에요, 행렬. 자, 그래서 벡터가 1차원이라고 하면
이게 1차원이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2차원이 되겠죠? 축이 차원이 1차원이냐 2차원이냐는 축이 한 개냐 두 개냐 라는 건데, 얘는 벡터는 무조건 축이 하나잖아요. 무조건 쭉 가로로 길어질 거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가로로도 길어질 수 있고 세로로도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렬에서는 이렇게 가로줄을 로우라고 표현을 하고, 세로줄을 칼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트릭스도 만드는 방법 먼저 살펴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최초의 매트릭스 모양을 잡고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개의 축이니까 세로 높이와 가로 높이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은 3개, 열은 열도 3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 곱하기 3 행렬을 만든다, 매트릭스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3개짜리 벡터가, 그죠? 요소가 3개짜리 벡터가 3개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일단 우리가 바로 3 곱하기 3 모양을 결정한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 3 곱하기 3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요소를 먼저 정해 주셔야 돼요. 3 곱하기 3이면 총 9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1부터 9를 나눌게요. 1부터 9. 이렇게 하면 1부터 9 나옵니다. 자, 9개짜리 얘를 3 곱하기 3 행렬 매트릭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소가 9개인 벡터를 여기 제일 처음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n로라고 해서 로를 몇 개 할 것이냐, 요런 정보를 넘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늘 때도 있고 늘 때도 있잖아요. 4개 변수명을 왜 그런 거냐면은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언제나 앞에 오고요. 옵션,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값들은 뒤나 중간중간에 껴있고요.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물음표에서 보시면은 4개의 변수가 데이터, n로, n칼, 바이로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외우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언급을 해서 설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얘 같은 경우 데이터를 이렇게 원래 앞에다 붙여줘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가장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거는 굳이 변수명을 지정하지 않는 거고, n로우 같은 경우는 데이터 다음에, n칼 같은 경우는 데이터 다음에 n로우 다음에 n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칼럼만 지정하고 싶은데 이 모든 순서를 알아야 되면은 불편하니까 핵심 데이터는 넣고 옵션 데이터는 항상 내가 직접 변수명을 언급해서 넣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n로우가 3이잖아요. 3 곱하기 3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3개. 자, 그 다음에 칼럼은요? 칼럼도 3개가 되겠죠?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3 곱하기 3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3개, 로우가 3개. 그러니까 요렇게가 칼럼, 요렇게가 로우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3개니까 로우 3이고 칼럼도 3개 해야겠죠?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물음표 지울게요. 만드시면은 1, 2, 3, 4, 5, 6, 7, 8, 9 벡터 3개가 붙어있는 형식이죠. 형상이죠.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보통 사람은 1, 2, 3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것을 좀 더 익숙해 합니다.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벡터는 세로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벡터, 세로로 된 벡터가 이렇게 옆으로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매트릭스인데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이거보다는 1, 2, 3, 4, 5, 6, 7, 8, 9로 가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 로우라는 것을 풀어 주시면은 로우 가로 형태로 데이터를 순서를 잡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그리고 2차원 같은 경우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9개의 데이터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우를 3으로 잡으면은 당연히 나머지 칼럼의 수는 당연히 결정이 되겠죠. 3에다가 몇을 곱해야 9가 나옵니까? 3을 곱해야 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을 때는 행만 정해도 행의 개수에 맞게, 그리고 행의 개수랑 데이터의 개수에 맞게 칼럼을 알아서 정해줍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되기는 해요. 똑같이 3 곱하기 3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 개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2로 하면은 12개잖아요, 원소가. 근데 로우가 3개예요. 자, 그럼 로우가 일단 3개라고 딱 결정이 되면은 어떻게 12개가 나온다? 이걸 4등분해야 12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칼럼은 이제 4개가 자동적으로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n로우를 3으로 잡으면 3 곱하기 4 행렬이 나옵니다. 반대로 해도 돼요. 로우를 3으로 잡지 말고 n카를 4로 잡아도 똑같은 게 나오겠죠. 칼럼이 12개의 원소로 칼럼이 4개 나오려면 로우는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2개인데, 원소가 12개인데, 3 곱하기 3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쭉 원소를 사용하고 3 곱하기 3 다 만들었으면 나머지 3개는 버리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긴 했어요. 매트릭스도 만들어봤고 1차원 벡터도 만들어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만들었어. 그럼 요소가 여러 개인데 내가 원하는 요소를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벡터 먼저 다시 볼게요. 벡터 요소 접근. 자, 위로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다시 만들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 귀찮다 하면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만드셔도 됩니다. 자, 1, 2, 3, 4, 5인데 이 중에 나는
4라는 값, 그죠? 벡터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원하는 값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 중에서 4를 가져가고 싶다. 자, 그럼 대괄호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대괄호. 순번이라고 할게요. 자, 네 번째 거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4입니다. 4 나오죠. 첫 번째 거 가져갔으면 1이에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한 개의 접근. 자, 그럼 여러 개 접근도 가능하겠죠. 자, 일단 범위 접근을 한번 해보죠. 범위 접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세 번째 거까지. 세 번째 거부터 네 번째 거까지. 그럼 3, 4 나오겠죠? 자, 1부터 4는 첫 번째 거부터 네 번째 거까지. 1, 2, 3 나오죠? 자, 이렇게 범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범위 접근은 여러분들 1부터 4라고 하면은 무조건 1부터 4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뭘 만드시면 되냐면 벡터를 하나 더 만드시는데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요소의 순서를 벡터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1과 4죠. 요거를 여기 대괄호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 네 번째 걸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1, 4가 나오죠. 당연히 백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 3, 4 하면은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벡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벡터 유호 접근. 그 다음에 행렬. 행렬이라고 할게요. 매트릭스라고 하지 않고. 행렬 요소 접근. 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축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정해주셔야 돼요. 자, 뭐 간단하게 이거 매트릭스 2 요거 가져다가 쓸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단일 요소 접근을 하나만 접근하는 거죠. 내가 이 7을 가져가고 싶다. 7.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친절하게도 7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에는 2, 그죠? 컴마 기준으로 앞에는 2, 뒤에는 3 이라고 하시면 7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괄호 치시고요. 축이 두 개니까 두 개 정도를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앞에가 2예요. 여기 보시면 돼요. 2. 그렇죠? 자,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뒤에 걸 안 정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가져오겠죠, 그럼? 5, 6, 7, 8.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얘가 출력해주는 형태 있죠? 이렇게 가져오면은 요 줄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1, 컴마만 하시면은 1, 2, 3, 4만 가져오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 줄을 가져오는 거고요. 근데 요거랑 요거를 같이 쓰면은 요것만 가져오는 거죠. 컴마를 기준으로 앞뒤에 정보를 넘겨주시는데 앞에 오는 게 행정보, 뒤에 오는 게 열정보입니다. 그래서 7을 가져가시려면은 2,3 자,
7만 가져갈 수 있어요. 9만 가져가고 싶다. 3,1. 그 다음에 여러 개 접근도 할 수 있어요. 자, 아까처럼 내가 전체, 그러니까 행렬 중에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을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열 또는 해당 행 정도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제일 첫 번째 줄,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싶다. 그럼 행 정보만 1로 주시고 열 정보는 주지 않는 거예요. 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전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1행에 있는 전체 열을 가지고 있죠. 1, 2, 3, 4. 자, 그리고 여기서도 범위가 다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순서만 선택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을 첫 번째 행 말고 첫 번째 행부터 두 번째 행까지 범위로 가지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행 다루는 곳에서 범위 표현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1, 2, 두 개의 행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전체에서 두 번째 열이랑 세 번째 열 2, 3, 6, 7, 10, 11 이렇게 두 행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행, 뒤쪽이 행이라고 하니까 뒤쪽이 열이라고 했죠? 뒤쪽에서 2부터 3까지. 그래서 벡터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행렬에서는 행과 열 두 개 축에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행에서 두 번째 열, 네 번째 열. 그러면은 1, 9, 아니 다시요. 2, 10, 4, 12 이렇게 선택하고 싶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자꾸 꺼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세 개씩. 자, 이제 색깔별로 행을 나는 첫 번째 거, 세 번째 걸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열은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선택을 하겠다. 하면은 교차점이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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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코드에서 보면은 요거 2, 10, 4, 12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거죠. 이렇게 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요소로 접근하는 거. 접근하고 싶은 거를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정해주는 거.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앞에 행이니까 행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1과 3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열은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2, 4 그럼 20, 4, 12 원하는 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접근하는 거 있죠. 요거를 마스터 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